2026년 새해 첫 고지서 받으셨나요?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백만 원을 지켜드릴 겁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인상됐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크게 올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될 생돈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퇴직 후 보험료 폭등을 막고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은 퇴직 후 건보료 폭등을 3년간 막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배, 3배로 뛰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만 붙던 보험료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주택, 토지, 금융소득, 연금까지 점수로 환산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이에요. 이 제도를 쓰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 조건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둘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뒤 받은 첫 건강보험 고지서의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미납에 매우 엄격해요. 특히 최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되면 자격이 중단될 수 있고 한번 끊기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을 하신 분들은 자동이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는 피부양자 전략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를 아예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피부양자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먼저 재산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표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소득입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데 괜찮을까? 이자 조금 받는 것도 문제일까? 이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같은 연금도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는 포함돼요. 다만 연금, 근로소득, 기타 소득은 과세 방식과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융소득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을 합쳐서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합산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절벽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더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유지에 매우 불리해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상위 1% 은퇴자들이 신경 쓰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적연금 활용과 증여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이 비중이 높다면 사적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연간 소득 합계액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합니다. 또한 재산과표가 9억 원에 근접했다면 일부 자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여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고려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공단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부채 공제 전략입니다. 2026년부터 재산 점수 단가가 오르면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집에 빚이 있다면
그만큼 재산 점수를 깎아준다는 사실입니다. 1세대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주거 목적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잔액의 일정 부분을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의 대출 정보를 알아서 반영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대출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빚은 그대로 안고 보험료는 최대치로 내는 가장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정리 전에 짧은 팁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제도가 변화되어 자동차는 건보료 소득 산정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값이나 배기량과 무관하게 현재 기준으로 자동차 점수는 0점입니다. 대신 건보료를 좌우하는 건 여전히 주택, 금융자산, 연금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은퇴 후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퇴직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검토. 둘째,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가능 여부 점검. 셋째, 대출이 있다면 부채 공제 반드시 신청. 건강보험료 폭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